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4부 마지막이죠. 7주차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은 회로 중에서도 무한 레더 네트워크, 즉 사다리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다리 네트워크가 에너지 손실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인덕터와 커패시터로 이루어져 있어도 신기하게도 에너지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어떻게 배웠죠?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이 주파수가 루트 LC분의 4보다 작으면 그러면 우리가 줬던 에너지가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배웠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네트워크 자체가 무한되고 비록 이런 L이나 C 성분이 손실을 유발시키진 않지만 그것을 계속 채우다 보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는 마치 에너지 손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런 레더 네트워크에 만약에 주파수를 그 임계 주파수인 루트 LC분의 4보다 큰 주파수로 만약 드라이빙을 시키면 그때는 다시 반사되어서 전자기파가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손실이 없는 그런 회로라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필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많은 주파수의 그런 전자기파가 이 회로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느 특정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는 다 통과해 가고 그보다 높은 것은 다 반사되어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로우 패스 필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회로를 실제로 로우 패스 필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무한 레더 네트워크에다가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갖다가 부착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프론트엔드다. 그 프론트엔드라는 거는 지금 그림에서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AC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부착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각 레더 구성 성분에서 전압 강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V1은 우리가 부착한 AC 제너레이터가 발생시키는 전압이 될 거고 V2는 레더 네트워크의 첫 번째 성분, V3는 두 번째 성분, V4는 세 번째 성분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쭉 무한대로 가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826번째 구성 성분에서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826. 제가 임의로 잡은 숫자인데 제 생일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826번째를 내가 만약 구하고 싶다면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적 귀납법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의 법칙을 갖고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무한 레더이기 때문에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즉 서로 이웃하는 레더 구성 성분 간의 관계는 항상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규칙을 머릿속에다가 담아두고 n번째가 과연 어떻게 전압을 갖게 되는지 확인하게 되면 n에다가 826을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회로도를 좀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한 레더 네트워크라고 했기 때문에 n번째 구성 성분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모두 무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 네트워크는 특성 임피던스인 Z0로 저렇게 대체해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무한 네트워크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도 사실 무한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n번째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전체를 Z0로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한의 특성을 활용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n번째 지금 구성 성분에 걸리는 전압 Vn을 오른쪽 전체를 다 그냥 무한 레더 네트워크의 특성 임피던스 Z0로 다 가름 혹은 대체를 하면 바로 n번째 걸리는 전압은 다름 아닌 IN, 즉 n번째를 흐르는 전류에다가 무한 레더 네트워크의 특성 임피던스인 Z0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N 플러스 1에다가 Z0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지금 IN번째, 즉 n번째 맥락으로 봤을 때는 n번째 바로 옆으로 갔을 때 전압 강화는 Z1 임피던스를 지나가면서 생기는 전압 강화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Vn과 Vn 플러스 1 사이의 차이가 IN 곱하기 Z1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수식으로 좀 표현해주면 Vn 빼기 Vn 플러스 1은 즉 n번째 구성성분과 n 플러스 1 구성성분 사이의 전압 강화는 바로 Z1을 지나가는 전류에 의한 전압 강화만큼의 차이이기 때문에 IN 곱하기 Z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IN을 우리가 Vn과 Z0에 대해서 표현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n은 IN 곱하기 Z0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해서 풀면 바로 Vn 곱하기 Z0분의 Z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우리가 구한 식 Vn 빼기 Vn 플러스 1은 Vn 곱하기 Z0분의 Z1을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왼쪽에는 전압만, 오른쪽에는 임피던스만 놓고 보면 Vn 분의 가로 열고 Vn 마이너스 Vn 플러스 1 가로 닫고가 Z0분의 Z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Vn과 Vn 플러스 1의 비율은 1 빼기 Z0분의 Z1, 즉 Z0분의 Z0 마이너스 Z1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타는 두 개의 구성 성분의 전압비는 바로 특성 임피던스 Z0와 그 다음에 처음에 연결했던 위쪽 임피던스 Z1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사이의 관계, 즉 이유타는 각 구성 성분의 전압 강화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propagation factor 알파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아마 전파계수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알파는 Z0분의 Z0 빼기 Z1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단초가 생깁니다. 즉, 예를 들어서 826번째 구성 성분의 전압 강화는 얼마냐?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등비 수열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 등비 수열에서 풀었던 방식과 유사하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회로를 한번 다시 보시죠. 자, 맨 왼쪽에 AC 제너레이터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전압이 E, 지금 필기체 E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첫 번째 단의 전압 강화 V1은 우리가 E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초기 조건이 되겠죠. 초기 조건은 지금 2고요. 그 다음에 이유타는 구성 성분 간의 상관관계는 Vn분의 Vn 플러스 1은 알파라고 했습니다. 이건 수학적 귀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면 그러면 Vn-1분의 Vn도 알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까지 가면 V1분의 V2가 알파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V1분의 V2, V2분의 V3, V3분의 V4 해서 계속 그 개수를 곱합니다. 어디까지? Vn-1분의 Vn까지. 그렇게 곱해놓고 보면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죠. 대각선 방향으로 다 상쇄시켜 놓으면 n번 곱했을 때 개수를 n번 곱했기 때문에 알파의 n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상쇄되는 걸 다 지우고 나면 남는 것은 V1과 Vn입니다. 따라서 V1분의 Vn은 알파의 n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V1은 2라고 했으니까 2분의 Vn은 알파의 n승입니다. 따라서 V의 n, 즉 n번째 레더의 전압 강화는 2에다가 알파의 n승을 곱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자, 알파는 Z0분의 Z0 마이너스 Z1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아는 그러한 수가 되고,
n번은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니까 아는 수이고 2는 AC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전압이니까 아는 수가 되겠습니다. 아는 수로 곱해진 이 식은 결국 n번째 전압 강화가 얼마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826번째 전압 강화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V826은 알파의 826승 곱하기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알파는 Z0분의 Z0 빼기 Z1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을 겁니다.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하게 되면 맞죠?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매우 작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울러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무한 레더 네트워크의 전압 강화가 어떻게 되는지 배웠었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 예에 적용해서 어떻게 그런 전압 강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필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그 레더 네트워크 중에서 Z1은 L로, Z2는 C로 대체했던 무한 레더 네트워크 기억 나시나요? 그것을 한번 다시 바라보면 저 무한 레더 네트워크를 좀 다른 각도로 단위를 쪼개서 우리가 해석하면 저 무한 레더 네트워크의 특성 임피던스 Z0는 2분의 Z1 더하기 루트 4분의 Z1 제곱 더하기 Z1 곱하기 Z2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었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의 구성 성분을 L과 C로 바꿨을 때 앞에서 배운 그런 전압 강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가 L이라는 성분으로 대체됐을 때 그 L로 인해서 생기는 임피던스 Z sub L은 I 오메가 L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C라는 즉 커패시턴스의 임피던스 Z sub C는 I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을 활용하면 Z0는 2분의 I 오메가 L 더하기 루트 괄호 열고 C분의 L 가로 닫고 빼기 가로 열고 4분의 오메가 제곱 L 제곱 가로 닫고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알파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Z0분의 Z0 빼기 Z1이기 때문에 방금 구한 Z0와 Z1이 I 오메가 1이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치북이나 연습장에다 이제 이 식을 쭉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분모는 루트 가로 열고 C분의 1 가로 닫고 빼기 가로 열고 4분의 오메가 제곱 L 제곱 가로 닫고 더하기 2분의 I 오메가 L이 될 거고요. 분자는 똑같이 루트 가로 열고 C분의 1 가로 닫고 마이너스 가로 열고 4분의 오메가 제곱 L 제곱 가로 닫고 빼기 2분의 I 오메가 L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 오메가가 임계 주파수 오메가 제로보다 작으면 여기서 임계 주파수 오메가 제로는 루트 LC분의 4가 되겠죠? 그것보다 작으면 저 알파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실수가 됩니다. 허수가 아닌 실수가 되죠. 그러면 실수와 허수부가 있는 복소수가 분자와 분모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이 복소수의 크기, 즉 알파의 절대값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복소수의 크기와 아래에 있는 복소수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죠. 즉 매그니튜드가 같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도식을 통해서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분자가 실수와 허수부로 되어 있고 아래 분모도 실수와 허수부로 되어 있으며 그것을 실수분은 A, 허수분은 B로 표현하면 A 플러스 BI분의 A 마이너스 BI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수부 A가 위아래 똑같고 허수부만 부호는 다른데 실제 절대값 크기는 같은 B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I분의 A 마이너스 BI인데 이것을 복소 평면에다 표현해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분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사분면으로 향하는 벡터가 될 것이고 분모는 1사분면으로 향하는 벡터가 될 것이며 그 두 사이의 각도를 델타라고 한다면 실제 한 벡터의 세타를 각도라고 하면 마이너스 2세타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라이빙하는 그런 주파수가 컷오프 프리퀀시, 즉 임계 주파수 오메가 제로보다 작다고 한다면 알파는 다름 아닌 2의 I 델타 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델타가 바로 위상 차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으며 이것은 네트워크를 지나가면서 파가 지나가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났을 때 그 전압 강화의 위상 지연을 보여주는 그러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앞장에서는 드라이빙 프리퀀시 오메가가 임계 주파수 오메가 제로보다 작았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빙 프리퀀시가 이 임계 주파수 오메가 제로보다 클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다시 한번 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크게 되면 저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음수가 됨으로써 복소 함수 중에서도 허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와 분모가 둘 다 순허수가 되죠. 자, 순허수를 서로 나누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바로 실수의 값으로 나타내지는데 분모의 크기가 분자의 크기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알파는 1보다 작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가 이제 실수가 되면서 1보다 작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한 레더 네트워크에서 n번째로 우리가 갔을 때 그 n번만큼 이 알파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알파의 n승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전압 강화는 0에 가까워진다. 즉 전압이 굉장히 빠르게 감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L과 C로 이루어진 레더 네트워크가 왜 로패스 필터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 즉 임계 주파수인 루트 LC분의 4보다 작을 때는 알파의 절대값이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른쪽 그래프에서 X축을 주파수로 하고 Y축을 알파의 절대값으로 놓으면 알파의 절대값은 오메가 제로까지는 1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커지면, 즉 임계 주파수보다 커지면 급격하게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알파의 절대값이 0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라는 것은 이웃하는 구성 성분 간의 전압 강화의 비율이니까 알파가 1로 유지된다는 것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전압 강화가 같은 반면 오른쪽처럼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훨씬 작아질 때는 가면 갈수록 전압이 훨씬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주파에서는 전압이 그대로 전파가 되는 반면에 고주파에서는 전압이 가다가 끊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주파 전압은 통과를 못하고 저주파 전압만 통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아하, 이것이 바로 로패스 필터의 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소환해내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피던스를 배우면서 저항은 실수의 임피던스를 갖고 있고 인덕터나 커패시턴스는 허수의 임피던스를 갖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자기파에 손실이 일어날 때는 바로 임피던스가 실수일 때죠.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아래와 같이 무한 레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구성 성분을 허수만 갖고 있는 L이나 C로 우리가 대체를 해도 우리는 어떤 특정 주파수 아래에서는 마치 저 레더 네트워크의 임피던스가 저항 성분과 같이 실수만 갖고 있는 그러한 임피던스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았고 고주파에서는 다시 허수처럼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레더 네트워크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성 성분이 허수로만 돼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회로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L과 C로 이루어진 무한 레더 네트워크의 거동을 한번 복습해 보면 인계 주파수 오메가 제로, 즉 루트 LC분의 4보다 주파수가 작은 영역에서는 우리가 준 전압이, 그 전압 펄스가 이 무한 레더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되고 그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줬을 때는 통과를 못하고 다시 반사되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로패스 필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 무한대라는 것은 없고 무한 네트워크는 우리가 구성할 수 없는 회로인데 왜 내가 이걸 배워야 하지? 이걸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전기학, 정자기학에서 배웠던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지만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천천히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정전기 혹은 정자기학에서 배웠던 공식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배운 무한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한한 네트워크를 갖고도 무한 네트워크를 모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움으로써 무한 네트워크의 좋은 특성을 우리가 실제로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이 공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거를 모사할 수 있을까요? 그 모사는 다름 아닌 레더를 구성함에 있어서 마지막 단의 특성 임피던스를 무한 네트워크의 특성 임피던스와 맞춰주면 굉장히 유사한 그런 거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R과 L과 C, 즉 저항과 인덕터와 커패시턴스 이 구성 성분으로 무한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다 모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특정 주파수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과 C로 이루어진 무한 네트워크를 제가 모사하고 싶다. 그러면 끝단에다가 저항을 다는데 그 저항의 크기가 루트 C분의 1만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관심 있는 그러한 주파수 대역에서 로패스 필터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그러면 저항을 적당히 붙여서 로패스 필터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로패스 필터만 갖고는 유용한 회로를 만들 수 없으니 하이패스 필터를 만들 수는 없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하이패스 필터는 저주파는 거절, 즉 리젝트하고 고주파만 통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필터가 되겠죠. 또 이걸 적당히 조합하면 밴드 패스 필터가 되겠죠. 그래서 특정 주파수만 들을 수 있게, 마치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을 때 특정 주파수의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이나 뉴스를 듣고 싶어 할 때는 밴드 패스 필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 패스 필터부터 일단 배워보면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Z1이 L이고 Z2가 C일 때는 로 패스 필터가 됐던 것이 교대를 해주면, 즉 Z1이 C가 되고 Z2가 L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수식을 활용해서 이럴 때는 X축이 오메가가 아니라 X축이 오메가분의 1이 되겠구나. 자, 오메가분의 1이 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주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파와 고주파의 영역이 바뀜으로써 통과하는 부분과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원리로 하이패스 필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이패스 필터가 되는 것을 또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L과 C를 바꿨기 때문에 I 오메가가 I 오메가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Z sub L의 임피던스가 I 오메가 L인데 Z sub C는 I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데서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오메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오메가분의 1에서 일어난다. 즉 역수의 주파수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고주파가 역수가 되면 저주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저주파가 역수가 되면 고주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